지영아, 이제 내가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거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20년 동안 무식한 시골 할머니라며 며느리에게 구박받으며 살아온 박순자.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시원한 복수를 하게 되는 반전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인의 사연을 들려주고 싶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각색해서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며느리 김지영 씨가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20년 전에 한 말을 기억하니? 학력도 없는 시골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랬지. 지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25살의 김지영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남편 정수 씨와 연애 결혼을 했지만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당시 박순자 할머니는 시골에서 올라와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아온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었고 세상 물정에 어두웠죠. 지영 씨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답답해했고 친구들 앞에서는 아예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나한테 했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무식한 할머니는 가만히 있으라고, 현대 사회를 모르는 구닥다리는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었지. 지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차분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20년 전 신혼 초기부터 지영 씨는 시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해주면 짠맛이 싫다고 했고 청소를 해주면 방식이 구식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손자를 돌봐주려고 하면 요즘 육아법을 모른다며 방해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가장 상처가 된 말이 뭔지 아니? 한결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내가 그랬지. 무식한 할머니가 아이를 망칠까봐 걱정된다고. 하지만 난 그때 결심했어. 언젠가는 내가 나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53살에 사업을 시작했지.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내 이야기를 들어봐. 53세 박순자 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오는 날이었거든요. 사흘 전부터 준비한 사골국이 뽀얗게 우러나고 있었고 15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정수 왔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순자 씨는 앞치마를 정리하며 급히 나갔습니다. 아들 정수 옆에는 키가 크고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김지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지영 씨는 건성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집안 곳곳을 훑어보고 있었고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서 와. 정수가 자꾸 예쁘다고 하더니 정말 예쁘네. 순자 씨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지영 씨는 코를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환기가 잘 안 되나 봐요. 순자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사흘 동안 정성껏 끓인 사골국 냄새와 집 안 냄새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젊은 사람이니까 예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지영아, 어머니가 정말 정성껏 준비하셨어. 정수가 중간에서 말했지만 지영 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소파, 낡은 장식장,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밥 먹자. 어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하셨어. 식탁에 앉은 지영 씨는 차려진 음식들을 보더니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너무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수가 집밥 그리워한다고 해서. 지영이 내가 좋아할까 싶어서 이것저것 준비했어.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맛본 지영 씨는 즉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짜네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짜게 안 먹어요. 그리고 이 나물들도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요리해 왔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었거든요. 미안해. 내가 입맛이 좀 세서. 다음엔 싱겁게 할게. 지영 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밥만 조금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배불러요. 저는 평소에 많이 안 먹거든요. 순자 씨는 준비한 음식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 모두 거부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요? 지영 씨가 일어서자 순자 씨가 안내했습니다. 화장실을 본 지영 씨는 더욱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타일이 너무 오래된 것 같네요. 청소는 자주 하시는 거죠? 순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매일 청소하는 화장실인데 이렇게 말하니 기가 막혔거든요. 지영 씨는 거실로 돌아와서 정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야, 우리 빨리 가자. 여기 있으니까 답답해.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도 순자 씨에게는 다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지영 씨는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순자 씨가 준비한 음식을 싸주려고 했지만 지영 씨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집에 음식이 많아서요. 문이 닫히고 나서 순자 씨는 홀로 텅 빈 집에 남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순자 씨의 마음은 처음으로 며느리라는 존재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순자 씨는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순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 2년 차, 박순자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와 함께 살게 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 왜 이렇게 맵게 담그세요? 정수 위에 안 좋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지영 씨는 아침부터 시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순자 씨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보며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손맛이 좀 세서. 어머니는 계속 그러시네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음식 만드시고. 저희 친구들 집은 다 반찬도 사 먹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옛날식이에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정성껏 집밥을 해온 것이 이렇게 무시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제가 친구들 만나기로 했으니까 저녁은 안 드실 거죠? 정수도 회사 회식이라고 했고요. 지영 씨는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먹을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있던 순자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며느리 눈치만 보며 숨죽이고 살아야 하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집 할머니 김말순 씨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며느리 때문이야. 말순 씨는 순자 씨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언니, 나 정말 힘들어요.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그럼 너도 뭔가 해봐. 나는 요즘 반찬 장사 시작했거든. 말순 씨의 말에 순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말순 씨는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어 직장인들에게 배달해주는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해? 너 음식 솜씨 동네에서 제일이잖아. 우리랑 같이 해봐. 순자 씨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뭐라고 할지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지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옆집 할머니랑 반찬 장사를 좀 해볼까 하는데. 지영 씨는 즉시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가 장사를요? 어머니는 세상 물정도 모르시는데 무슨 장사를 해요? 그리고 우리 체면이 뭐가 돼요? 하지만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어머니, 괜한 일 벌이지 마세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장사요?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면 안 되나요? 지영 씨의 차가운 말에 순자 씨는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는 몰래 말순 씨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나도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가 만든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데. 젊은 애들이 뭘 알아? 순자 씨는 생전 처음으로 비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몰래 반찬 장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날 순자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조용히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장조림까지. 평생 해온 음식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뭐 하세요? 지영 씨가 일어나서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그냥 우리 먹을 반찬 좀 만들고 있어. 순자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떨리는 일인지 몰랐거든요. 너무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요. 우리 둘이 뭘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지영 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 씨는 말순 씨와 함께 동네 직장인들에게 반찬을 배달했습니다. 처음 받은 돈은 겨우 2만 원이었지만 순자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돈을 벌었어요. 내 손으로 직접. 순자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55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화난 지영 씨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동네에서 뭐하고 다니신다고 소문났던데요. 반찬 장사하신다면서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 봅니다. 나는 그냥. 어머니,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는 집에서 시어머니가 반찬 장사를 한다고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겠어요. 지영 씨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수한테도 말 안 하고 몰래 뭘 하시는 거예요. 정수가 알면 얼마나 창피해할지 생각도 안 하시나요? 순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영아,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어.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가족 체면 같은 건 생각도 안 하시고. 당장 그만두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반대 의사를 표한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계속할 거야. 그날 밤 집안은 얼음장 같은 냉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거든요. 반찬 장사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의 사업은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명의 단골 손님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동네 직장인 50명 정도가 주문을 할 정도로 성장했거든요.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아들 정수마저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영이 말이 맞아요. 엄마가 나가서 장사하니까 집안이 엉망이 됐어요. 정수는 퇴근하자마자 어머니를 몰아세웠습니다. 지영 씨가 밤새 불평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집안 살림은 뒷전이고 맨날 밖에서 뭘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반찬 냄새로 집안이 온통 고약하고 아침마다 소음으로 잠을 못 자겠어요. 지영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돈 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스비, 재료비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동네 망신만 시키고 있는 거죠. 순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정도는 벌고 있었고 자신에게는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푼돈으로 보였나 봅니다. 지영아, 나는 이 일이 좋아. 내가 만든 반찬을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주는데 좋아하실 나이가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이제 쉬셔야 할 때예요. 손자도 곧 생길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영 씨의 말에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지영 씨가 임신한 건가요? 지영아, 혹시. 아직은 아니지만 계획 중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밖으로만 돌아다니시면 아이 돌봄은 누가 해요? 순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손자는 기대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궤도에 오른 자신의 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나 해고됐어요. 정수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늦게나마 정수에게도 닥친 것입니다. 뭐라고? 해고라니. 지영 씨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퇴직금도 반밖에 못 받았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대요. 순자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이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대출금은 어떻게 갚고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지영 씨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일단 저축한 돈으로 버티면서 다른 회사 알아볼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2009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정수는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저축했던 돈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장사 돈으로 당분간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지영 씨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버는 돈으로는 부족할 거야.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인데. 그럼 더 많이 하세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영 씨는 이제 아예 시어머니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황당했습니다. 그동안 반찬 장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구박하더니 정작 돈이 필요하니까 더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 집 팔아야겠어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 그럼 우리가 어디 살아? 전세로 작은 집 구해서 살고 나머지 돈으로 빚 갚고 당분간 생활해야 해요. 순자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동안 살았던 집, 아들을 키운 추억이 가득한 집을 팔아야 한다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미안하지만 전세집은 너무 작아서 엄마는 따로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순자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겠다는 말인가요? 엄마 반찬 장사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니까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지내시면 우리도 이제 둘만 살면서 다시 시작해야 해요. 지영 씨가 차가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도 자유롭게 사업하실 수 있고 우리도 서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요. 순자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기른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어머니를 짐짝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아들도 며느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제 아무도 내 일을 방해할 사람이 없구나. 순자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혼자 살게 된다면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고. 반찬 장사를 더 크게 키워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순자 씨의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살고 있었습니다.
관악구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순자 씨의 반찬 사업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동네 반찬 배달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주문량이 200개 넘었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민지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판매까지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3년 전만 해도 하루에 10개도 안 팔렸는데 순자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주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순자네 정성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이제는 하루 매출 500만 원을 넘나드는 수준이 되었거든요. 할머니 반찬이 진짜 맛있거든요. 인터넷 후기 봐보세요. 별점 4.9점이에요. 민지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자 순자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객들의 후기란에는 감사 인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손맛 그대로예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반찬은 처음입니다. 매일 주문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가족과의 갈등도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느 일요일 오후 지영 씨가 갑자기 순자 씨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며느리였지만 지영 씨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머, 지영아. 어떻게 여기까지? 저희가 이사한 집이 여기서 가까워서요. 한결이도 데려왔어요. 지영 씨 뒤로 9살이 된 손자 한결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한결이는 순자 씨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순자 씨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혼자 이렇게 사시는군요. 지영 씨는 좁은 원룸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동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응, 불편하지만 괜찮아. 그런데 어머니, 소문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반찬 장사 크게 하신다면서요. 지영 씨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씩 하고 있어. 순자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지영 씨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 자자해요. 어머니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번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이렇게 소문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가족인데 왜 숨기세요? 지영 씨의 표정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되나?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영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2천만 원이요. 어머니가요. 지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정수는 아직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겨우 버티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럼 우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정수가 아직 취업을 못해서 정말 힘들거든요. 순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렵다는 것은 안타까웠지만 3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일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지영아, 나도 사업 키우려면 투자할 곳이 많아서. 어머니, 가족이 어려운데도 그러실 거예요. 한결이는 할머니 외손자인데. 지영 씨는 손자까지 내세우며 압박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이제 진짜 어려워졌어요. 아빠가 계속 실직 상태라서. 한결이까지 나서서 말하니 순자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당분간 생활비 조금씩 보내줄게. 순자 씨가 마지못해 대답하자 지영 씨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00만 원이라고. 그것도 못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 달에 2천만 원 버시는데 300만 원이 뭐가 큰 돈이에요. 지영 씨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순자 씨는 황당했습니다. 3년 전에는 월 60만 원도 푼 돈이라고 무시하더니 이제는 300만 원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결이 교육비도 좀 도와주세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보내려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들어가거든요. 지영 씨는 아예 계산까지 다 해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한 달에 500만 원을 달라는 거야. 그게 뭐가 많아요? 어머니 수입에 비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려우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순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구박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돈 때문에 찾아와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영아, 나도 사업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리고 3년 전에 너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어머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영 씨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 씨 모자가 돌아간 후 순자 씨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용당해야 하나? 내가 성공하니까 이제야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 것인가? 순자 씨는 그날 밤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독립해야겠다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짜 성공을 이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63세 나이에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20명을 둔 순잔의 정성반찬 대표가 된 것입니다. 대형마트 3곳과 정식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월 5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순자 대표님, 롯데마트에서 전국 납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 과장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전국 납품이라고요? 네, 전국 200개 매장에 납품하는 조건이에요. 월 매출이 20억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순자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8년 전만 해도 동네에서 반찬 몇 개 파는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전국 규모의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좋아요. 계약 진행하세요. 하지만 성공이 클수록 가족들의 요구도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대박 났다면서요. 지영 씨가 또다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수도 함께였습니다. 어머, 지영아, 정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소문 다 들었어요. 전국 납품 계약 체결했다면서요. 진짜 대단하세요. 정수는 어머니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6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지만 순자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큰 회사 사장님이 되셨네요. 이 사무실 임대료도 한 달에 500만 원은 되겠어요. 지영 씨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우리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지영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뭔 이야기인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수가 지금까지 변변한 직장을 못 구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회사가 이렇게 크니까 정수를 임원으로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을 회사에 넣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지영아, 회사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어머니, 정수는 대학도 나오고 회사 경험도 있잖아요. 어머니 회사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정수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40이 넘어서 아르바이트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인데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순자 씨는 황당했습니다. 6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사 임원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수야, 네가 우리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은 생각보다 힘들어. 엄마, 저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도 10년 넘게 회사 다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결이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학비 좀 도와주세요. 미국 보딩스쿨이 1년에 1억 원 정도 들어요. 1억 원이라고. 순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한결이가 영어를 정말 잘하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하면 더 큰 인재가 될 수 있어요. 어머니도 손자 교육에는 투자하시겠죠. 지영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 집도 좀 넓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강남 아파트로요. 어머니가 이렇게 성공하셨는데 아들이 전세살이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지영 씨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일궈낸 성공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가족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지영아, 정수야. 너희가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니? 엄마, 그건 과거 일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정수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우리 때문에 돈 쓰기 싫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버시는데 가족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그 순간 순자 씨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언제 가족이었니?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잖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8년 전에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내가 돈 벌어놓으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거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수야, 네가 임원이 되고 싶다고. 6년 동안 어머니 안부도 안 물어본 아들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임원이 되겠다는 거야.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 회사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어. 손가락에 상처가 나도 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영아, 네가 나한테 했던 말들 기억해. 무식한 할머니, 시골 촌년, 현대 사회를 모르는 구닥다리. 그때 그 말들이 아직도 내 가슴에 박혀 있어. 지영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너희한테 나는 돈 셔틀일 뿐이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2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그만 참겠어.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회사에 오지 마. 그리고 돈도 한 푼 줄 생각 없어. 내가 번 돈은 내가 쓸 거야. 그날 사무실을 나가는 지영 씨와 정수의 뒷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마침내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의 순자네 정성반찬은 이제 연 매출 100억 원을 넘나드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전국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해외 수출까지 시작한 상황이었죠. 순자 회장님, 오늘 뉴스에 나오셨던데요. 축하드려요. 비서 최 실장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경제뉴스에서 60대에 시작해 대박난 할머니 CEO라는 제목으로 순자 씨가 소개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유명인사가 되셨네요. 순자 씨는 뉴스를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며느리에게 무식한 할머니라고 불렸던 자신이 이제는 방송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아드님께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받지 마세요. 이제 그들과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댁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손자분이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해요.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손자만큼은 달랐거든요. 뭐라고요? 한결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수술비가 많이 든다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순자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돈을 요구하는 수법일 수도 있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손자가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병원 주소 알려주세요. 순자 씨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중환자실 앞에서 만난 한결이는 다행히 의식이 있었지만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한결아, 괜찮니? 순자 씨가 손자의 손을 잡자 한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그때 지영 씨와 정수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지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짜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나왔냐?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저희는 도저히 그런 돈이 없어서. 정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돈을 낼 수 있었거든요. 수술비는 내가 내주마.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지영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신 앞으로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겠어요, 어머니. 한결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순자 씨의 진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는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립탐정 박 씨가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분과 아드님이 현재 살고 계신 집이 전세인데 계약 만료가 다음 달이에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얼마나 올린다고 해요? 기존 3억에서 5억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2억을 더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순자 씨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다니시는 아르바이트 회사도 알아봤는데 사실 그 회사 사장과 회장님이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어떻게 아는 분인데요? 회장님 회사에 납품하는 포장재 업체 사장님이에요. 김 사장님이라고. 순자 씨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김 사장을 만났습니다. 순자 회장님, 무슨 일로 저를 따로 부르셨나요? 김 사장님, 우리 거래 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소중하죠. 회장님 덕분에 저희 회사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럼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순자 씨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이정수라는 사람을 해고해달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 제 아들이에요. 김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아드님을 왜 해고하시려고? 제가 그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어서요.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거든요. 김 사장은 고민했지만 순자 씨와의 거래 관계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는 더 큰 수를 두었습니다. 지영 씨와 정수가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자네 정성반찬 회장 박순자입니다. 아, 그 유명한 할머니 CEO시군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실은 제가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혹시 매매 의향이 있으신지요? 매매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시세보다 1억 더 주겠습니다. 집주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현재 세입자분들이 이사 나간 후에 매매하고 싶습니다. 아, 그럼 전세갱신을 안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사 나가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 지영 씨와 정수에게 연달아 악재가 터졌습니다. 정수는 갑자기 해고당했고 집주인은 전세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동시에? 지영 씨는 절망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들의 상황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당했던 모욕을 이제 되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첫 장면에서 며느리를 앞에 두고 앉아있던 박순자 할머니가 며느리 지영 씨 앞에 앉아있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지영아, 이제 네가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거야. 지영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남편은 계속 실직 상태였고 집에서도 쫓겨나 지금은 지영 씨 친정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영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과라고.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한결이도 재활치료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 어렵겠지. 내가 의도한 대로 되고 있으니까. 순자 할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영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물론이지. 김 사장한테 정수 해고하라고 했고, 너희 집주인한테는 집을 사겠다고 해서 전세 갱신을 막았어. 지영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일이었다니요. 왜?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왜라고? 내가 나한테 20년 동안 한 일을 생각해봐. 무식한 할머니, 시골 촌년이라고 했잖아. 내가 만든 음식은 짜고 기름지다고 했고, 내가 하는 일은 동네 망신이라고 했지.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어리고 철없었다고. 그럼 지금은 철이 들었다는 거야. 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제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지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한결이가 목발을 짚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구나. 한결아,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과하러 간다고 해서 따라왔어요. 할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한결이는 할머니 앞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예전에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저도 알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요. 한결이의 말에 지영 씨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요즘 매일 할머니 이야기만 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정말. 네, 진짜예요. 그리고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제 친구들이 모두 할머니 부러워해요. 우리 할머니가 대기업 사장이라고 자랑하고 다녀요. 한결이의 순수한 말에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가족이 다시 화해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할머니 없는 가족은 상상할 수 없어요. 한결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지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상처드렸던 모든 일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지영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큰 성공을 이루시다니. 저는 평생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영 씨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로소 시어머니의 위대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 것도 잘못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룬 성과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했던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모시겠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요.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손자 한결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지영아, 일어나. 어머니, 나도 복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복수는 나를 더 괴롭게 만들더라. 너희를 힘들게 하는 동안 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순자 할머니가 지영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야 해. 돈 때문에 찾아오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 아끼고 돌보는 가족으로 말이야.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정수도 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 하지만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해. 임원이 아니라 사원부터.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지영 씨는 감격했습니다. 한결아, 네 유학 비용도 할머니가 대줄게.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할머니 회사 제대로 이어받을 생각해야 해. 네, 할머니. 열심히 하겠어요. 한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2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영 씨는 이제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존경했고, 순자 할머니도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성공도 이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가족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는 평생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준 시어머니에게 말입니다. 가족의 진정한 화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성공이었습니다.